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 두 번째 시간 음운의 동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운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그 음운이 만나는 과정에서 한쪽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을 닮아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려 살다 보면 결국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아갑니다. 처음에 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한 30년씩을 살다가 이제 서로 합쳤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부딪히면 싸우고, 싸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어떤 삶의 방법입니다.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운과 음운이 만나서 이 성질이 다른 음운이 만나면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맞춰주는 겁니다. 닮아가 주는 거죠. 그런 걸 음운 동화라고 하는데, 그럼 동화의 종류 말씀드릴게요.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 즉 완전히 똑같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칼날의 경우에 보면 앞에 음운이 리을, 뒤에 음운이 니은이죠. 그럼 이제 이 두 경우 이제 부딪힘이 생겨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아가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을 닮아서 칼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을이 리을이 됐죠. 그리고 앞에 것과 똑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똑같이 바뀌는 걸 완전 동화. 다음, 이번에는 불완전 동화입니다. 이번엔 종의 이응과 로의 리을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이 바뀐 건 아니고 비슷한 성질로 바뀌었어요. 왜? 앞에 있는 이응이 비음이에요. 비음.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비음에는 뭐가 있다? 무, 느, 응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응이 비음이다 보니까 이 이응과 같은 비음인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니은도 비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성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성질로 바뀌는 걸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동화를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순행동화입니다. 순행동화는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거죠. 순차적 동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담력에서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뭐가 됐어요? 같은 계열인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동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똑같이 바뀌진 않았고 같은 계열, 비슷한 계열로 바뀌었으니까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역행동화입니다. 역행동화는 거꾸로, 즉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것을 역행동화라고 해요. 신란데 이번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뭐가 됐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완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 동화의 종류였습니다. 동화의 종류는 첫 번째는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두 번째는 동화의 순서, 방향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밥과 물이 만나면 이걸 뭐라고 읽죠, 여러분? 밥물로 읽어요. 밥물. 그럼 먼저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앞에 있는 비읍이 뒤에 있는 미음과 똑같은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동화의 정도는 완전 동화. 그리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다? 역행 동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로는 했고요, 그죠? 예. 남루하다를 해볼게요. 남루는 남누로 바뀌죠?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죠?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다? 순행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슷한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불완전동화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바뀌면 불완전, 똑같은 걸로 바뀌면 완전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누는 불완전동화고 순행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동화가 있습니다. 상호동화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섭리가 리을은 뭐가 되고 앞에 것 때문에 니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행이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반면 이번에는 비읍이 뭐가 됐어요? 미음이 됐죠, 그죠? 예. 이번에는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에 순행과 역행이 같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상호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납량이란 말, 납량. 여름철에 귀신 나오는 거 그죠? 영화. 남량이라고 그러죠. 남량. 근데 원래 단어는 납량이에요. 근데 실제 발음은 남량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먼저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어요. 납량,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어요. 미음으로 바뀌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상호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남양, 같지 않은 소리, 비슷한 소리 바뀌었으니까 불완전동화. 불완전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상호동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물은 역행동화, 남누는 순행동화, 그 다음에 남양은 상호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동화의 정도와 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이번엔 동화의 유형 같이 한번 보실게요. 동화의 유형은 첫 번째 비음화가 있고 두 번째 유음화가 있습니다. 먼저 비음화는요. 비음이 뭡니까 여러분? 무, 느, 응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음하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능 하고 나와야 돼요. 그 경지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유음은 뭡니까? 리을입니다. 그래서 비음화는 미음, 니은, 이응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는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비음화는요, 역행 비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끝소리가 파열음, 즉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일 때, 그리고 뒤엔말이 비음,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응일 때, 앞에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걸 자 역행 비음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행 비음화입니다. 순행 비음화는 미음 앞에 소리가 미음, 이응이고
뒤에 말이 리을일 때 뒤에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행비음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는 지금 세 번째는 없는데요. 세 번째는 아까 배운 상호동화입니다. 상호동화 앞에 말이 비읍이고 뒤에 말이 리을일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음화의 조건은 이 세 가지입니다. 1번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이응 사이. 두 번째 2번 미음, 이응과 리을 사이. 세 번째 3번 비읍과 리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는입니다. 앞에가 기역, 뒤에가 니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실제 발음은 멍는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죠? 네,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 그리고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다? 비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뀐 이응이 비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맏며느리, 맏며느리입니다. 조건은요, 앞에가 디귿, 뒤에가 미음이죠. 디귿과 미음 조건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맏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업무, 앞에가 비읍, 뒤에가 미음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앞에 비읍이 미음, 즉 비음이 되죠. 업무가 됩니다. 모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역행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순행 비음화입니다. 미음, 이음과 리을이 만날 텐데요. 예를 들면 침과 략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앞에가 미음, 뒤에가 리을이죠. 두 번째 조건이죠. 미음, 이음과 리을, 미음과 리을이네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침, 략이 되죠. 략.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 비음화가 됩니다. 그 다음 종로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종로,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게 자 순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순행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동화입니다. 상호 비음화, 아까 섭리, 또 납량, 모두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비읍과 리을 조건이죠. 십리, 이렇게 비읍과 리을 조건이면 서로 바뀝니다. 상호 동화가 나타납니다. 이상 비음화의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유음화입니다. 즉 유음으로 바뀌는 건데요. 유음화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행 유음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행 유음화가 있습니다. 역행 유음화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납니다. 조건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뭐가 됩니까? 리을과 리을이 됩니다. 니은, 리을과 리을이 됩니다. 이런 걸 역행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행 유음화는요, 조건이 리을과 니은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뭐가 됩니까? 리을, 리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 유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라가 뭐가 되죠? 실라가 됐습니다. 그럼 역행 유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칼과 날이 만났습니다. 뭐가 되죠? 칼랄이 됐습니다. 순행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국외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음화, 유음화는요 자음동화입니다. 동화에는 자음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있습니다. 국외음화는 자음동화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국외음화가 왜 자음동화에 포함되지 않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음화는 조건이요. 보세요. 디귿과 티읕이 플러스 이모음과 만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자음 디귿 티읕과 모음 이가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음 동화도 아니고 모음 동화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바뀌었으니까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죠. 자음 동화에 포함이 안 되죠. 자음끼리만 동화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음 동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디. 그럼 앞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뒤에가 뜻이 없는 말이 오면 받침 티귿을 그대로 뒤로 옮긴다, 그죠? 예, 그걸 연음이라고 그랬어요. 구디가 되죠. 그런데 구디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디귿과 이가 만나면 뭐가 된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귿과 이가 만났으니까 뭐가? 구지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다 다음에 이가 왔어요. 그럼 자, 연음하면 뭐가 되죠? 가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티읕과 이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치읒이 되죠. 그래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외음화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앞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음 앞에서만. 그러니까 이 모음이 아니면 국외음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끝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끄하고 티가 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 돼서 끝이가 되죠. 하지만 끝 다음에 이번에는 애가 왔어요. 그럼 그대로 연음되면 태가 되고 끝에는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외음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은 이모음 앞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여기선 이가 아니라 뭐가 만났어요? 애와 만났죠. 애 앞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맞고 무엇은 틀린다? 끝에라고 발음하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끝 다음에 을이 왔습니다. 그러면 연음에서 끝을이 돼야죠. 이걸 끝을로 발음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국외음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끝을이 맞고 끝을은 틀립니다. 이상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화의 유형,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와 마지막 국외음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서 동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음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에는 자음끼리 만나 바뀌는 자음 동화, 자음과 모음이 만나 바뀌는 국외음화, 모음끼리 만나 바뀌는 모음 동화까지 세 가지 동화가 있는 것이죠. 모음 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음 동화는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모음 동화입니다. 이모음 역행동화.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음 동화입니다. 어미인데요. 실제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발음해요?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이렇게 애미라고 발음해요. 애미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어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를 뭘로 바꿨어요? 애로 바꿨죠.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서 동어가 발생했으니까 모음동어라고 합니다. 또 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괴기. 역시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모음을 오한테 영향을 줘서 오를 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또 창피하다가 뭐가 돼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아한테 영향을 줘서 이거를 뭐래요? 창피하다 이렇게 바꿔요. 이런 것들을 이 모음 때문에 나타나는 동화인데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껴 있으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죠. 이러한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도 아니고 또 표준 발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음해도 안 되고 표기, 즉 이렇게 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맞고 애미는 틀리고 고기가 맞고 괴기 틀리고 창피가 맞고 창피는 틀린 거죠. 따라서 아지랭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지랑이가 맞고 아지랭이는 틀립니다. 왜?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나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만 이미 이 모음 역행동화가 돼서 굳어진 말이 있어요. 굳어진 경우, 이렇게 굳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표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음 동화돼서 굳어진 경우에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이들 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자가 아닌 쟁이. 기술자 전문 직업인은 장이를 쓰시면 되고요. 기술자나 전문 직업인이 아니면 쟁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멋쟁이. 이건 이제 이 모음 역행동화 됐죠, 그죠? 장이가 쟁이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 굳어진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서울 내기. 이것도 서울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서울 낙인데요, 내기가 된 겁니다. 이런 거 굳어지겠어요. 알겠습니까? 쟁이가 붙는 말, 내기가 붙는 말들은 굳어진 경우로 보고 이 모음 동화를 인정합니다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이 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음동화 그리고 국외음화 모음동화까지 했습니다. 이상 동화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탈락입니다. 탈락은요, 두 개의 음운이 만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한 한 음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는 과정에서 자음이 떨어져 나가면 자음 탈락,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과정에서 모음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모음 탈락이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은 음절 끝에서 겹받침은 한 자음으로만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음절 끝소리 규칙, 즉 교체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음군 단순화를 교체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탈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둘 중 하나가, 두 개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겹받침이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 다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 현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흑, 리을, 기역이 뭐가 된다? 기역의 대표음이라고 했죠. 짧고 리을 비읍은 밟다, 넙죽하다, 넓적하다에서만 비읍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리을이니까 짧고 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체 현상도 되고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 탈락이라고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언, 어간의 리을 탈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체언의 리을 탈락이에요. 용어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다가 붙는 말들,
그래서 리을 받침을 갖고 있으면서 뒤에 다가 붙는 말들, 예를 들면 날다, 놀다, 살다, 뭐 줄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용언, 어간,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인데 언제 탈락하냐면 리을이 플러스 노, 레, 방, 오심, 노래방 오심. 그러니까 어간 리을 다음에 니은, 리을, 비읍, 오, 시 이들 말이 오면 리을은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다, 어간 살다 다음에 는이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는. 응? 사는. 그 다음에 자, 어간 살다 다음에 리을이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살. 뒤에 똑같은 리을이 오면 그냥 살이 돼요. 그 다음에 어간 살다 다음에 비읍이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삽. 자, 비읍니다가 붙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읍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살다 다음에 비읍니다가 오면 리을이 탈락해서 삽니다. 잘 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살다 다음에 오가 하면 뭐가 돼요? 사오. 살다 다음에 시, 고, 뭐 하시고가 오면 뭐가 돼요? 사시고. 이렇게. 리을이 모두 탈락하죠. 노래, 방, 오심 앞에서 리을은 예외 없이 탈락합니다. 이걸 용언의 탈락, 용언 어간의 리을 탈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언 탈락이에요. 체언 리을이 탈락하는데요. 대개 이제 니은이나 또는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날과 날이 만나면 뭐가 돼요? 나날. 쌀과 전이 만나면 싸전이 되죠. 싸전은 쌀가게. 저는 가게 전자를 말합니다. 또 시옷, 니은 시옷 지읒. 그래서 예를 들면 불과 삽이 만나면 뭐가 돼? 불삽. 불삽이 아니고 그냥 부삽. 그렇죠? 부삽. 이상 리을 탈락이었습니다. 이번엔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은 어간 끝소리 히읗이 모음과 시작하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나중에 이 형태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형태소라는 것은 이제 뜻이 있는 말, 뜻을 지닌 말인데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인 뜻만 있는 말을 말해요. 문법적인 뜻.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다. 그냥 외우세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를 말합니다. 즉 뒤에 조사나 어미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잖아요. 그럼 히읗은 탈락합니다. 예를 들면 노타 다음에 아가 왔어요. 그러면은 노타가 어간, 아가 어미잖아요. 그죠? 앞에가 어간, 뒤에가 어미입니다. 어떤 어미가 왔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그러면 실제 받침 히읗은 발음되지 않고 탈락해서 노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싸이다가 되는 거죠. 받침 히읗의 탈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싫다 다음에 어가 왔어요. 그럼 또 뭐가 왔죠? 뒤에가 싫다가 어간, 어가 어미잖아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잖아요. 그럼 받침 히읗은 탈락해서 뭐가 돼요? 실제 발음은 시러가 되는 거예요. 받침 리을이 뒤로 옮겨가니까 히읗은 탈락하고 리을은 연음돼서 시러가 됩니다. 이런 걸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 먼저 의 탈락입니다. 어간 끝소리 의가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쓰다. 쓰다가 어간이죠? 어간. 근데 어간이 의를 갖고 있어요. 의. 어간에 모음 의가 붙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쓰다. 거기에 뒤에 뭐가 왔어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어서.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요. 어서라는 어미가 왔네요. 그럼 뭐가 돼요? 쓰어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써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가 탈락하는 거죠. 이렇게. 어간이 의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담그다, 김치를 담그답니다. 그럼 담그다 뒤에 모음 어미 아라가 오면 뭐가 돼요? 담그아라가 아니라 의가 탈락해 담가라가 되는 거예요. 김치를 담가라.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궈라, 김치를 담궈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담구다가 아니라 담그다고, 담그다 뒤에 아가 오면 뭐가 돼요? 의가 탈락해서 담가가 되는 거지 담궈가 될 수 없어요. 문을 잠그다도 마찬가지예요. 잠그다니까 아가 오면 뭐가 돼요? 문을 잠가가 되는 거죠. 일을 치르다도 치르다 다음에는 뭐가 와요? 어가 와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일을 잘 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궈, 잠궈, 치러 이런 말들은 없는 말들입니다. 왜? 의는 어간 의는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 규칙이니까요. 이상 모음 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탈락 현상까지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음운 첨가 현상입니다. 첨가 현상은 없던 소리가 중간에 하나 끼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과정에서 원래 없던 소리가 중간에 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첨가 현상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말 그대로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모음은 다 울림소리입니다.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 자음 중에는 마, 누, 라, 야 이 네 개만 울림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말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인 경우 이때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산과 길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건 이제 산과 길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는 합성어죠. 이렇게 합성어에서 앞에 말이 뭐일 때? 울림소리일 때 실제 발음이 뭐가 돼요? 산 하고 길인데 여기 하나 기억이 더 첨가돼서 뭐가 되죠? 산길이 돼요. 이렇게 산길. 원래 없던 기억이 하나 더 첨가됐다고 해서 사이소리 현상을 뭐라고 그래? 첨가 현상이라고 해요. 사이의 소리가 기억이 첨가됐다. 또 물과 개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돼요? 물하고 개가 되는데 물개가 아니라 하나가 첨가돼서 물개가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 또 비빔과 밥이 만나서 아까 했죠. 그죠? 비빔과 밥이 만나서 그럼 뭐가 돼요? 비빔하고 밥인데 비읍이 하나 첨가돼서 뭐가 돼? 비빔밥이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소리 현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이 다 모두 울림소리일 때입니다.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앞서 이러한 사이소리 현상과 그 다음 된소리 대기 현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밥. 국밥은 국밥으로 된소리로 발음납니다만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단어가 만나긴 했으나 앞말이 울림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될 수 없고 그냥 된소리 되기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앞에 건 합성명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현상은 무슨 현상이다? 교체 현상이 되는 거고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된소리되기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은 구별되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의 유형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이지만, 즉 등불, 봄바람 모두 된소리로 바뀌었죠. 뿔, 바람. 하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된소리되기 현상이 아닌 게 등과 불이 만난 합성어고요, 봄과 바람이 만난 합성어죠. 그리고 앞에 말이 모두 울림소리로 끝났습니다. 노란 양말 또는 마누라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말 울림소리 그리고 합성어의 과정에서 된소리로 바뀌면 이건 뭐가 된다? 사잇소리 현상, 즉 첨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니은 첨가 현상도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보세요. 이하고 몸이 만났어요. 이의 몸. 근데 우리는 실제 발음할 때 뭐가 돼요? 이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인몸이라고 하죠. 인몸, 즉 중간에 뭐가 첨가된 거야?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이와 몸이 만났는데 원래 없던 니은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 사이의 소리가 첨가되는 사잇 소리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보세요.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첨가된 현상, 이것도 사잇 소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하고 이가 만났습니다. 이 경우 중간에 뭐가 첨가되죠? 니은이 두 개 첨가돼서 아렌 니가 되죠. 이렇게. 물과 약이 만났습니다. 니은이 첨가돼서 물 약이 됐죠. 이렇게 중간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즉 합성어의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도 사잇 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잇 소리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국어의 사잇 소리 현상은 하나는 뭐가 된다?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 사잇 소리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 사잇 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언제만 나타난다? 합성어를 이룰 때,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길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코하고 날이 만났어요. 콧날. 코하고 물이 만났어요. 콧물. 그 다음에 깨하고 잎이 만났어요. 깻잎. 이렇게 니은이 하나, 이건 된소리 되기. 콧날 콧물은 니은 첨가. 니은이 하나 첨가됐죠? 깻잎은 니은이 두 개 첨가. 니은 첨가.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은 첨가, 니은 하나 첨가 혹은 니은 두 개 첨가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 콧날 콧물을 코날 코물 깨잎이라고 썼지? 이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잇소리 현상이 있어요. 선, 즉 먼저 어떤 단어의 사잇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 나중에 뒤에다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말이 모음일 때만. 앞말이 모음일 때 선, 먼저 사잇소리 현상이 있으면,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일 때 후, 뒤에다 뭐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산길은요 사잇소리 현상은 있어요. 산길로 바뀌었으니까 뒤에가 된소리로 바뀌는 사잇소리 현상은 있습니다만 앞말이 모음이 아니니까 뭘 적어주지는 못해요. 시옷을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날, 실제 발음은 콧날로 발음되는 니은 첨가, 즉 사잇소리 현상이 있죠. 그리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앞에가 오로 끝났잖아. 오, 이런 걸 모음이잖아. 받침이 없잖아. 앞에 말이 받침이 없는 걸 모음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다 뭐 적어줘요? 콧날 시옷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코, 물이니까 시옷 적어서 콧물. 깻잎도 앞에 말이 받침이 없으니까 시옷 적어서 깻잎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옷이 있어서 니은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첨가돼서 그 표시로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선, 사이소리 현상, 후, 시옷 표기입니다. 그게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등교 하고 길이만 왔어요. 그럼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등굣길로 발음됐죠?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무슨 현상? 합성어에서 된소리로 바뀌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근데 등교의 앞에 말이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뭐 적어준다? 시옷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굣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순대하고 국을 만나봐요. 국. 실제 발음해보세요. 순대국. 그럼 뒤에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국, 즉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앞에 말이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 적어준다? 시옷 적어준다. 그래서 순대국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이게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사이시옷 표기법인데요. 그런데 사이시옷 표기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게 이 사이시옷 표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어야 합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순 우리말 합성어, 두 번째는 하나는 순 우리말이고 하나는 한자어,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 이때만 시옷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두 한자어일 때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소주, 집 이러면요, 얘는 실제 발음이 뭐가 되죠? 소주집이 되죠.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니까 시옷 적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소주잔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지만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시옷 적으면 틀려요. 얘는 왜 틀려요? 소주도 한자어, 잔도 한자어.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시옷을 적지 못해요. 제사상, 사이소리 현상이 있지만 시옷 못 적어요. 왜? 제사 한자어, 상 한자어. 마구간, 시옷 못 적어요. 왜 못 적어요? 마구도 한자어, 간도 한자어. 둘 다 한자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화병, 둘 다 한자면 시옷 적지 않아요. 초점, 둘 다 한자니까 시옷 적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내과, 외과, 치과 있죠. 시옷 안 적어요. 왜 안 적어요? 둘 다 한자어는 시옷 적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둘 중 하나가 순 우리말, 앞에 말과 뒤에 말 중 둘 중 하나는 순 우리말일 때만 시옷을 적습니다. 그게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한자어에는 다음 6개의 단어만 시옷을 적습니다. 곳간, 새빵, 숫자, 찻간, 퇴간, 횟수, 이 6개의 한자어만 시옷을 적기로 특별히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는 이 6개만 적는다.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회, 제가 여러 차례 이게 반복해보니까 제일 외우기 쉬운 게 회세차 퇴수고. 따라해보세요. 회세차 퇴수고. 안 따라해? 따라해보세요. 회세차 퇴수고. 알겠습니까? 회세차 퇴수고. 그래서 횟수, 새빵, 찻간, 퇴간, 숫자, 곳간, 이 6개의 한자는 시옷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이상 사이시옷 표기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음운 축약입니다. 축약은요,
두 개의 음운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서 합해지면 자음 축약,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서 합해지면 모음 축약이 되겠죠. 먼저 자음 축약입니다. 자음 축약은요, 히읗의 앞과 뒤에서 나타납니다. 즉 히읗 앞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거나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으면 이들 둘이 그냥 합해져 버려요. 그래서 크트푸츠가 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타,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나타, 티읕이 됐습니다. 많지만,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읒, 많치가 됩니다. 국화, 히읗과 기역, 국화, 입학, 히읗과 비읍이죠. 즉 히읗의 앞과 뒤에 앞이든 뒤든, 그죠? 그드 부즈가 놓이게 되면 크트푸츠가 되는 현상, 자음 축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은요,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현상인데요, 모음 오나 우, 외가 아 또는 어와 만나서 와, 워, 외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꼬, 아가 뭐가 돼요? 합해져서 꽈, 오아가 와가 됐습니다. 두어가 더, 우어가 워가 됐죠, 그죠? 죄어가 죄, 외어가 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앞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역시 축약, 줄어들었습니다. 모음 축약 현상입니다. 축약 현상은 쉽죠? 자, 맏형. 첫 번째 형을 맏형이라고 해요. 그럼 자, 이게 뭐가 돼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니까 맏형이 되죠, 그죠? 이런 현상을 축약 중에서 이제 자음 축약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약 현상과 탈락 현상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모음 축약과 모음 탈락입니다. 이건 모음 축약이고요, 모음 탈락입니다. 가다, 가다 뒤에 아따가 붙잖아요. 그럼 보세요. 앞에도 아, 뒤에도 아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똑같은 성질의 음운이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실제는 가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요. 이런 경우는 축약이 아니라 뭐가 탈락이에요, 탈락. 원래 있던 것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같다가 됐으니까 앞에 있는 아가 탈락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축약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또 쓰어가 써가 됐습니다. 이런 건 축약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하나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축약은 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축약과 탈락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운 도치입니다. 음운 도치는 두 개의 음운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 배복이었거든요. 배복. 근데 이 배복의 복의 비읍과 기역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복이 아니라 배꼽이 됐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음운이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걸 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운 도치도 있지만 음절 도치도 있습니다. 음절이 통째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시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혹시가 됐죠, 그죠? 이런 걸 음절 도치 또는 음운의 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운 변동은 첫 번째 음절 꾸수리 규칙, 즉 교체 현상, 두 번째 동화 현상,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탈락 현상, 네 번째가 첨가 현상, 다섯 번째가 축약 현상이었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내용 두 번씩 세 번씩 들으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음운 변동 내용 숙지하시려면요, 먼저 음운 체계에 대한 완벽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꼭 외우셔야 해요. 제가 간혹 이제 이건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뭐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있듯이 영어 문법에서 국어 문법도 이렇게 무작정 외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회, 세차, 퇴, 수, 고 외우셔야 합니다. 의문변동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